오늘 장 영 별로입니다.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코스닥의 낙폭도 유난스럽게 느껴지네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수급 궁금증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오늘 수급이 보인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. 현재 이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상담 올려주고 계신데요. 실시간 종목 수급 보면서 이 수급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힌트맨 이상준 소장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수급이 보인다. 벌써부터 좀 상담할 게 많긴 한데요. 좀 중요하게 기준이 살짝 바뀌었다고 해서. 제가 계속 언급을 잘못하고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900억 이상, 코스피, 코스닥 모두 990억이 아니라. 네, 900억 이상의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.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으면은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900억 이상입니다. 네, 그럼 훨씬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는 종목 범위가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저희 좀 좋은 소식이고요. 전체적인 한 주 수급 동향 좀 보겠습니다. 외국인이 IT 그렇게 편식하다가 오늘장에서는 또 냅다 뱉어내는 느낌이 드는데요. 이런 것도 수급 동향에 다 포함되죠. 그렇죠. 일단 뭐 어제 그제 동향부터 좀 살펴볼게요. 네.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은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삼성전기가 들어오는데요. 삼성전기는 공매도 때문에 워낙 공격을 많이 받는 맞아요. 종목이고 한두 번 매수세가 들어와도 계속 들어올까 이런 좀 의구심은 좀 들고 있고요. 코스피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정유주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. 네. 석유화학주도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특징이 기관은 롯데케미칼을 사고 외국인은 LG화학을 사고 좀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바이오주 주식을 좀 일부 바이오 주식을 좀 건드리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. 네. 근데 뭐 기관이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기관은 바이오주 매매가 거의 없고 대신 기관은 어제 그제는 완전히 매수세가 반도체 소재 쪽으로 뭐 박민영이 그래도 딱 짐작하셨을 거예요. 그쪽만 거의 매매를 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다는 거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수급 이슈로 볼 종목 볼 상황은 코스닥의 과도한 거래 쏠림 현상을 좀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우선 첫 번째로 사실 주가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거래를 봐야 돼요. 지금 거래가 늘지 않으면 시장에 돌아서기는 어려운데 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고요. 빨간 선은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인데 코스닥은 거의 변동이 없죠. 4월, 5월, 6월, 7월 4조 2천억 정도에서 변함이 없는데 코스피는 뚝 떨어졌어요. 코스피는 7월 달에 4조 3천억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8조 5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코스닥은 보면은 거래가 그래도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거래가 쏠려 있다는 점이에요. 네. 코스닥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상위 그 3개 종목, 상위 5개 종목을 6월 달하고 7월 달하고 비교해 봤는데 7월 달에는 상위 3개 종목의 그 전체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%가 넘어가요. 상위 5 종목은 13%가 넘어가고 6월 달랑 비교할 때 너무 특정 종목들로 쏠린다는 얘기죠. 네. 이게 그러니까 어제 그제 거래 현상에서 볼 수 확인되겠지만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쪽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7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된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좀 꼽아봤는데 1등은 제가 데이터를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. 동진세미캠이에요. 네. 전체 거래의 4.7% 차지하고 있고요. HLB, 신라젠, 국일제지도 뭐 거래 엄청 되는 종목이고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인데 자, 이 종목들을 꼽은 이유가 대개 이제 제가 종목을 들고 나올 때는 추천의 의미가 좀 있잖아요. 네. 뭐 적극적인 추천이 아니더라도. 근데 거래가 이렇게 급증했다는 종목은 우선 첫 번째 바닥에서 거래가 뭐 급증했다는 건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급증했다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춤을 출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. 그리고 거기서 그 고점을 형성하고 거래 터지고 밀려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하나의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되는 네.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 그제 그야말로 뭐 스타 주식 중 하나였던 동진세미캠이 오늘 주가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급전직하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가 이렇게 급증했던 한 종목은 추천의 의미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들 오히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래가 많은 게 좋으냐 적은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물론 많은 게 좋죠. 네. 근데 너무 많은 것도 악재다. 좀 이런
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래가 급증한 종목들은 일단 단기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면을 보시고 이들 종목 그래서 거래량 실리고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들인데 변동에 대해서 지금 주의하자라는 의견을 주신 거니까요.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종목들 빠르게 가볼게요. 어제부터 접수가 돼 있었어요. 로보로보요. 어제부터요? 네, 어제부터 오늘 수급하는 날이라고 네. 기억해 주셨더라고요. 아까 그래서 로보로보를 미리 좀 찍어봤는데 네. 이 종목은 기관 매매는 어느 종목인데 지금 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파란 선으로 기관으로 잡히는데 아마도 큰 손 매매인 것 같아요. 자, 주가랑 똑같이 움직이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평소 거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마저도 단타 매매가 들어와서 좀 움직이고 있다. 잠깐 들어왔다가 치고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한 건 주문이 1억 원 이상 되는 큰 손 매매도 역시 좀 데이터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. 지금 이 회사 주가는 좀 그 일봉으로 보면은 좀 눌림목인지 아닌지 뭐 이런 약간 그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. 지금은 조정 뭐 눌림목이라고 치더라도 조정이 끝났다고 보긴 좀 어렵고 아직은 조금 좀 그 눌림목 혹은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은 밀리니까 어김없이 이런 종목 접수됩니다.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는 굳이 뭐 그 차트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오늘 매도 데이터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. 네. 뉴욕 증시 전체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찔끔 빠졌잖아요.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% 이상 빠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기관 외국인 동시 매도 1등 종목이 삼성전자예요. 매도 네. 데이터가 오늘 많이 잡히는 날이면서도 삼성전자. 근데 평소 거래보다는 좀 그 거래가 좀 부진한 상황.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시장의 방향성과 관계된 매매가 나오지 않나 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종목도 볼까요?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. 네, 올해 좀 올랐다가 좀 행보하는 느낌이네요. 해머라 푸드 서비스는 데이터가 매수 데이터가 좀 주가는 지금 강보합인데 매수 네. 데이터가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털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죠.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관 매매인데요. 기관이 좀 들어왔다가 좀 팔고 나가는 모습. 이 회사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요. 지금 일본 보면은 해마라 푸드 서비스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사실은 그 소위 이제 속된 말로 좀 꼬시는 차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. 이런 거 사도 되지 않을까. 근데 오늘 매수 데이터가 잘 안 잡힙니다. 네. 들어왔다가도 지금 팔고 나가는 이런 모습. 그렇다면은 자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.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은 좀 매수 데이터가 잡히는 걸 확인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꼬시는 차트 쉽게 꼬여가지 말죠, 여러분. 저희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넷마블도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. 넷마블이 6월 말부터 너무 안 좋아요. 좀 이럴까요? 그렇죠. 네. 오늘도 오늘도 이게 여기 이제 그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계적으로 의미 있는 매도 차트를 화면에 나오나요? 쌍끌이 매도 신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. 네. 쌍끌이 매도 신호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의미 있는 그 매물을 내놓고 있는 오늘 수급 흐름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시간이 흘러도 계속 기관 매매도 우하향으로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고 외국인은 조금 되자는 데다가 다시 팔고 있고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넷마블 좀 많이 빠졌는데 뭐 물타기 고려하셔야 된다든가 뭐 이런 매매는 오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워낙 지금 좀 빈약하다 보니까 네. 우리가 컨디션 안 좋을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아우 당 떨어져. 근데 뭐 거의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 접근은 어떤 종목이든지 굉장히 좀 조심스럽네요. 오늘 같은 날은. 예. 저희 아까 이 거래대금 많은데 변동 주의해보자 이 종목도 상담이 들어와 있어요. 동진 세미캠요. 예, 동진 세미캄은 이 종목 보세요. 그러니까 이 거래가 최근에 많이 터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급변할 소지가 많다는 단타쟁이들이 돌았다는 얘기거든요. 주가가 오전만 하더라도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됐었죠.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수급이 꺾입니다. 그러니까 그 장중에 이렇게 수급도 변화무쌍하게 변할 수 있거든요. 이런 종목은 사실은 운 좋게 그 좀 잡으셨던 분들은 이익을 미리 실현하셨어야 맞고 네. 그 단타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수익률을 과도하게 욕심낸 사실 뭐 그저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면 한번 팔아줘야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? 물론 이제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반도체 소재 쪽은 일본이 어떤 그 뭔가 태도가 변화한다 그래도 이제는 국내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네. 장기적으로 업황이 굉장히 좋은데 문 기자는 단기적으로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네. 얘기예요. 그런 종목들은 일단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픈베이스도 들어와 있어요. 오픈베이스요? 네. 볼까요? 오늘 장 5.4% 밀리고 있고 시총이 902억 원. 이거 될까요? 좀
너무 작은 종목이라. 오픈 베이스 됩니다. 900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. 이 종목도 딱 여전히 걸쳤어요. 뭐 주가에서 말해주지만 매도 데이터가 좀 역시 많이 잡히고 있는 종목이고요. 외국인도 최근에 나흘 연속 좀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뭐 크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오늘은 외국인 매도 데이터가 현재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거래가 굉장히 극심하게 부진해요. 거래 강도가 0.3인데 평소 거래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.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뭔가 주가가 좀 반전을 이끌어내기엔 좀 부족한 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수급 데이터는 굉장히 부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예. 롯데케미칼 들어와 있어요. 보유 중이신 분이신데요. 26만 2천 원에 20%를 갖고 있습니다. 계속 보유해도 좋을지 말씀 부탁드린다고. 조금 손실이에요, 지금. 지금 25만 원대니까. 네. 일단 뭐 롯데케미칼 현재 수급은 오늘은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네요. 기관이 좀 샀었는데 정유주에 의해서 화학주, 정유주는 최근에 지난주에 정제 맞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석유화학 제품도 일단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는 좀 그 상황이 좀 오고 있다. 물론 유가가 여기서 급등하기 힘듭니다. 근데 7, 8, 9월 달 계절 효과라든지 또 지금 그 미국 쪽에 태풍 올라오고 있대잖아요. 이런 그 요인들 감안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좀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석유화학도 일단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수급 보면은 오늘 외국인 사고 기간 파는데 외국인 매수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좀 강하게 네.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는 지금 보합 정도인데 일단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. 개인적으로 좀 그런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저희 상담의 시간 많이 써서요. 마지막 투자 전략으로만 마무리할게요. 시장이 너무 움츠러들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매도 데이터가 활발하게 잡히는 게 아니라 매수 데이터가 실종했다. 거의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침에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얼마 사고 코스닥을 얼마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. 종목별로 데이터가 잡히는 걸 봐서 그날 장을 좀 짐작이 가는데 아침부터 지금 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종목이 거의 안 잡히고 있어요. 그래서 오후 되면 좀 확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걱정이 좀 현실로 됩니다. 지금 시장은 선택지가 더 줄어든 시장이에요. 아까 쏠림 현상 말씀드렸는데 네. 달갑지 않죠. 그게 살 종목이 워낙 없다 보니까 될 만한 종목들 5G에 대해서 한번 쏠리기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쏠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일본의 그 무역 보복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쪽으로 좀 쏠리고 그렇다면은 선택지는 더 접어들었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은 적어도 펀더멘탈 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뭐 도리 없습니다. 모든 종목을 올려주는 시장 특히 종목 가지수 많으면 수익 얻기 어렵고요. 무엇보다도 실적에 근거해서 좀 그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좁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주의나 당부의 이야기 오늘 좀 많이 건네주셨고요.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. 더 힌트 이상준 소장님과 이 시각 꾸려봤네요. 소장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